제가 통역할 제가 수 통역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회사가 지금 위험해요. 회사가 어. 위험해요. 새벽 2시 강남 오피스 빌딩 회의실. 스피커폰에서 프랑스어 고성이 터졌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다. 프랑스 본사 회장의 최후 통처. 전무이사 박준혁이 애매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계약 재검토를 원하신답니다. 그 순간 바닥을 닦던 14살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민준. 그는 방금 그 프랑스어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6시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강은희 42살 야간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민준의 낡은 운동화와 색바랜 후드티가 고급 빌딩과 대비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입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또 왔네. 청소부 아들이 왜 회사에 와? 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혼자 있을 데가 없어서.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여기 휴지 떨어졌어요. 한 여직원이 차갑게 말하며 민준을 손으로 휘저었습니다. 에이 됐어. 걍 엄마 불러.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싸우면 어머니만 힘들어질 거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회의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때 쓰레기통에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외국어 책들을 주었습니다. 영어 교재, 프랑스어 신문, 잡지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이 그 책들로 무엇을 하는지.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은희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세제로 거칠어진 손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민주는 주머니 속 책을 만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공부할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소년의 비밀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민주는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주운 책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밤 10시 야간 청소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주는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흘 전 주운 책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헤어지고 페이지마다 연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프랑스어 문장을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보안 직원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아! 차갑고 낮은 목소리. 민준이 고개를 드는 순간 보안 직원이 민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민준의 머리를 책 위로 눌러 박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마가 책에 부딪혔습니다. 누가 여기서 이런 거 읽으래? 직원은 민준의 손에서 책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 앞에서 책장을 박박 찢기 시작했습니다. 지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청소부 아들이 무슨 프랑스어야. 지익. 또 한 장이 찢어졌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며 피식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찢어지는 책만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어머니 은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보안 직원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찢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여긴 공부하는 데가 아니야. 직원이 가버리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제목이 보였습니다. 러 패티 프린스. 어린 왕자였습니다. 은희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찢어진 페이지, 구겨진 표지, 훼손된 문장들. 민준은 그것들을 조심히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냥 버리자. 새 책 구해줄게. 아니야, 엄마. 이거 소중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주머니 속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언젠가 이 언어로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 밤하늘의 달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본사 회장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퐁의 긴급 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년간 이어진 연간 2천억 원 규모 독점 계약의 최종 갱신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역사 섭외는 확인했죠? 네, 이민아 통역사님이 담당하십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민아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답니다. 당분간 통역이 불가능하다고 전무이사 박준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해야죠. 빨리 알아보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대체 통역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급 비즈니스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는 드물었고 화장품 업계 전문 용어까지 아는 사람은 더욱 희귀했습니다. 그 사이 프랑스 본사에서는 단호한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영어 통역을 거부하셨습니다. 프랑스어 외에는 듣지 않으시겠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회의를 연기해야 하나요? 박준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통역자 없으면 회의 연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본사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회의실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준혁이 혼자 남아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파쇄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지익. 서류가 갈려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복도 구석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박준혁은 파쇄를 마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통역사 문제는 해결했고요.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의만 무산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될 겁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쓰레기통에서 프랑스어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초안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번역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류라기보다 의도적인 조작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이 문서인데요. 이 부분 번역이 틀린 것 같은데.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애가 무슨 프랑스어를 알아? 아니, 진짜요. 여기 보면. 됐어. 청소나 해. 직원이 손을 휘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통역사는 여전히 구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중심에는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회의 이틀 전 회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통역사 구했어요? 안 됩니다. 단기로 섭외 가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회의를 연기해야죠. 박준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프랑스어 계약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문서들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납품 일정이 조작되어 있었고 중요한 조항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계약서 조항인데요. 이 부분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한 임원이 비웃었습니다. 애가 무슨 프랑스어를 알아? 아니, 진짜예요. 여기 보면 납품 일정이. 다른 임원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볼 일이 아니야. 나가. 민주는 계속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번역이 틀렸어요.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청소부 아들이 무슨 계약서를 봐. 공부나 좀 하지. 아, 학교도 안 다니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박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애가 계약서가 틀렸다고 하는데요. 박준혁이 민준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박준혁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박준혁이 중요한 원본 서류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복도 구석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박준혁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준혁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의는 무산될 거고 계약은 자동 파기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속하신 금액 잊지 않으셨죠? 5억은 계약 파기 즉시, 나머지 8억은 회사 정리 후에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준혁이 회사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무도 14살 청소부 아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내일 모레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회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본사 회장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퐁이 1시간 후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역사는요?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준혁만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본사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스피커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본사였습니다. 임원이 급히 받았습니다.
프랑스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빠르고 격양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박준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점점 더 급박해졌습니다. 화가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가 정확히 통역 좀 해봐요. 임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민준이 회의실 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프랑스어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30분 안에 법률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즉시 파기합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안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복도 구석으로 민준을 끌고 갔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 내가 프랑스어 좀 안다는 거. 박준혁이 민준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서는 순간 내 엄마부터 잘릴 거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 자리도 많아. 다른 사람 쓰면 돼. 알겠지? 박준혁이 민준을 밀쳤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은희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걸레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시계가 째각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5분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계약 파기되는 거 아니에요? 통역사를 지금이라도 구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임원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는 복도에 서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비웃었습니다. 애가 무슨 통역을.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번주, 머시어, 두판트.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드디어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이 나왔군요. 당신은 누구죠?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30분 조항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민준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 화장품 성분 용어, 비즈니스 격식체까지 완벽했습니다.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계속 통역했습니다. 프랑스 본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전달했고 한국 임원들의 의견도 완벽하게 프랑스어로 번역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놀랍군요. 파리 16구 억양까지 알아듣다니. 어디서 공부했죠? 민준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독학했습니다. 독학이라고? 몇 살이죠? 14살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당신의 프랑스어는 완벽합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덕분에 오해가 풀렸고 조작된 번역도 바로잡혔습니다. 1시간 후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중요한 회의에서 저 청년이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의 통역 없이는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임원들이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어를 이렇게 잘해? 정말 독학으로 배웠어? 어디서 공부했어? 민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어머니 은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준혁은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의 정확한 통역으로 조작된 계약서에 모든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보안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준혁 전무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내역이 떴습니다. 경쟁사인 글로벌 코스메틱과 금전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5억 원, 회사 파산 후 추가 8억 원을 받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임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보안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나 통역사의 교통사고도 조사해 본 결과 의도적 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박준혁 전무가 통역사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했고 사고 직후 특정 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통역사 제거 완료. 대체 인력 차단. 계약 파기 D-Day 3일 준비 완료.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겁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냉정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귀하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접속한 기록입니다. 접속 시간도 귀하의 근무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파쇄된 원본 계약서도 복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중요 조항을 삭제하고 납품 일정을 조작한 흔적이 명확합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그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셨죠. 임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의 통화 내역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약속하신 금액 잊지 않으셨죠? 5억은 계약 파기 즉시, 나머지 8억은 회사 정리 후에요.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잖아. 박준혁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그때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박준혁 씨, 업무상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박준혁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가. 그건 경찰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박준혁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어머니 은희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마이너스 피에르 듀퐁 회장이 직접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제임스 김 대표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 빵집 아들이었습니다. 매일 밀가루 반죽을 하며 자랐죠. 프랑스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습니다. 민준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김 대표도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학교에서 놀림받았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영어를 독학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어를 배우게 됐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어린 왕자 책을 주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언어라서 계속 공부하고 싶었어요. 고장난 라디오를 고쳐서 프랑스 방송을 들었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했던 거였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배우는 것.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파리 유학 기회도 드리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임스 김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회사와는 정식 통역 고문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정규직 자리를 드리고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민준과 어머니는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테이프로 붙인 어린 왕자 책을 펼쳤습니다. 찢어진 페이지들, 구겨진 표지.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자. 민준이 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책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집이 생겼어요. 은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주운 한 권의 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이제 알았습니다. 버려진 것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쓰레기도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쓰레기통의 어린 왕자 마이너스 에필로그.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카페. 17살이 된 민준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책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인 어린 왕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고 있어? 응, 엄마. 다음 주에 한국 가요. 은희는 이제 루미에르 코스메틱의 정규직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내 이야기가 또 나왔어. 신입사원들한테 교육 자료로 쓴대. 민준이 웃었습니다. 부끄러워요, 엄마. 파리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에 다니는 민준은 주말마다 이민자 아이들에게 무료로 프랑스어를 가르쳤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책을 줍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리아 난민 소년이 찾아왔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자신의 어린 왕자 책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찢어지고 구겨졌지?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책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소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루미에르 코스메틱이 제2의 민준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중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해 지원했습니다. 벌써 15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회장은 은퇴를 앞두고 자서전을 썼습니다. 마지막 장의 제목이 쓰레기통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귀한 보물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다.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다. 민주는 카페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노숙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준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 대표였습니다. 민준, 내년에 본사 통역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물론 학업을 마친 후에 말일세. 민준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자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버려진 것은 없다는 것을, 단지 아직 빛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